손흥민 골키퍼 완전 속였다. 4호 골 폭발 토트넘 24개 슈팅. 심정지 유발 난타전 미쳤다. 손흥민 교체 결국 극장골 허용 망연자실. 손흥민, 토트넘, 위 평점은 최고였다. 손흥민이 빠지자 토트넘은 동점골을 내주며 무승부에 그쳤다. 토트넘은 29일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5차전 AS 로마와 홈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토트넘은 전반 5분 터진 손흥민의 페널티킥 선제골에 브레넌 존슨의 골에도 불구하고 경기 막판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2-2 무승부에 그쳤다. 이날 승리로 토트넘은 3승 1무 1패로 승점 10점을 기록. UEL 리그 페이지 36개 팀 중 8위까지 주어지는 16강 직행 티켓에 한 발 더 다가가지 못했다. 반면 클라우드 라니에리 감독이 부임한 로마는 몰아치고도 오프사이드에서 오나 싶었지만 경기 막판 터진 훈멜스의 동점골로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했다. 토트넘은 잉글랜드 축구협회에서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로 7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로드리구 벤탄쿠르가 선발로 나섰다. 7경기 징계를 받은 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리그컵이 아닌 우에파 주관 경기인 UEL에서는 출전이 가능했다. 지난 18일 FA의 벤탄쿠르는 7경기 출전 정지와 10만 파운드, 1억 7,600만 원, 위 벌금을 받았다. 이는 벤탄쿠르가 지난 6월 우루과이 방송에서 손흥민의 유니폼과 관련해 그 유니폼은 그의 사촌 것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라고 말한 것에 대한 징계였다. 벤탄쿠르는 이후 손흥민에게 사과했고 손흥민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FA는 그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모욕적이며 축구의 평판을 손상시켰다 라며 징계를 확정했다. 벤탄쿠르는 이에 대해 단순한 농담이었으며 인종차별 의도는 없었다 라고 주장했으나 독립위원회는 그의 발언이 명백히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벤탄쿠르는 데얀 쿨루셉스키, 파페 마티르 사르와 함께 중원을 형성했다. 공격진 역시 브레넌 존슨과 손흥민, 도미닉 솔랑케로 토트넘의 최정예 라인업으로 나섰다. 포백은 아치 그레이 라두 드라구신 벤 데이비스 페드로 포로가 나섰다. 골키퍼 장갑은 토트넘의 주전 골키퍼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아닌 잉글랜드 대표팀 출신의 프레이저 로스타가 꼈다. 비카리오는 지난 24일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다. 최근 들어 레스터 동화를 이끈 명장 라니에리 감독을 선임한 로마는 스테판 엘 샤라위 아르템 도우비크 파울로 디발라 앙헤리뇨 레안드로 페레데스 마누코네 제키 첼릭 에반 은디카 마츠 훈멜스 잘루카 만치니 밀레 스빌라르 등 정예 멤버로 나섰다. 이날 토트넘의 경기 시작은 매우 좋았다. 전반 2분 파페사르는 상대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상대 수비수 훈멜스에게서 파울을 당하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당초 주심이 파울을 불지 않았으나 온필드 리뷰 비디오 판독을 거친 끝에 파울로 인정돼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키커로는 당연히 토트넘의 전담 키커 손흥민이 나섰다. 손흥민은 전반 5분 침착하게 키퍼를 속이고 오른쪽으로 가볍게 차 넣었다. 골키퍼가가 완전히 속으면서 토트넘의 값진 선제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의 시즌 4호 골로 유로파리그 개인 통산 8호 골이었다. 이번 시즌 잔부상으로 고생한 손흥민은 지난달 19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에서의 득점 이후 41일 만에 득점이자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는 2022년 10월 프랑크푸르트전 이후 2년 1개월 만에 복귀골이기도 했다. 로마 역시 바로 따라붙였다. 전반 20분 로마는 디발라가 왼쪽 측면서 날카롭게 올린 프리킥이 웬디카의 어깨를 맞고 크로스바를 넘어 골문 안으로 떨어졌다. 심판이 득점을 인정하면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기세를 탄 로마는 전반 22분 다시 한번 디발라를 앞세워 경기를 풀어갔다. 그는 날랜 움직임으로 토트넘 수비진을 정확한 패스로 엘 샤라위의 환상적인 발리 슈팅을 이끌었다. 슈팅은 그대로 골망을 갈랐으나 VAR 판독 끝에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토트넘은 반전에 성공했다.
전반 34분 쿨루셉스키가 추가골을 뽑아내며 전반을 2에서 1로 앞선 채 마무리했다. 후반전서 먼저 교체 카드를 던진 것은 로마였다. 디발라를 대신해서 마티아스 소울레를 투입했다. 소울레는 도우비크와 호흡을 통해 부지런하게 상대 공격진을 흔들었다. 이로 인해서 후반 시작 직후는 토트넘이 밀리는 분위기였다. 후반 6분 도우비크의 패스를 받은 파레데스가 시작한 슈팅이 그대로 막혔다. 여기에 로마는 몰아쳤으나 이번이 오프사이드로 인해서 골문을 가르고도 기회가 모두 무산됐다. 후반 15분까지 몰아치던 로마지만 매번 골 기회에서 오프사이드를 기록했다. 후반 19분 로마는 첼릭 대신 니콜라 잘렙스키를 투입하면서 공세를 강화했다. 적극적으로 교체 카드를 활용하던 라니에리 감독과 달리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교체 카드를 아꼈다. 후반 22분 브레넌 존슨 대신 제임스 메디슨, 파페 사르 대신 이브 미수마를 투입하면서 첫 교체 카드를 활용했다. 양팀 모두 치열하게 추가골을 노렸다. 로마가 후반 24분 솔레가 시도한 헤더가 그대로 골문 왼쪽 구석을 향했으나 포스터가 잡아냈다. 질세라 토트넘도 솔랑케가 박스 왼쪽서 메디슨의 패스를 받아 때린 것이 골키퍼에게 잡혔다. 치열하게 양팀은 공격을 치고받았다. 후반 31분 벤탄쿠르가 무리한 태클로 인해 옐로 카드를 받았다. 후반 32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시 교체 카드를 활용했다. 벤탄쿠르 대신 루카스 베리칼, 손흥민 대신 티모 베르너를 투입했다. 벤탄쿠르는 앞서 태클로 받은 옐로 카드에 영향이 있었다. 토트넘은 침착하게 리드를 지켰다. 수비진서 기본 주전 선수는 페드로 포로 말고 없는 상황이나 데이비스와 드라구신이 무난하게 활약해줬다. 여기에 포스터 역시 어려운 찬스 한 번을 막아주면서 추가 실점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 결국 손흥민의 선제골과 존슨의 추가골을 더해 토트넘은 승리가 가까워졌다. 하지만 후반 44분 로마가 추가골을 기록했다. 훔멜스가 앙헬리노의 패스를 받아 마무리하면서 동점골을 터뜨렸다. 다급해진 토트넘은 몰아쳤으나 무승부에 그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손흥민이 빠진 공백을 채우지 못하고 경기를 동점으로 마무리했다. 축구 통계 업체 소파스코어는 손흥민에게 평점 7.7점을 부여 팀 내 최고 평가를 했다. 품목도 8.2점을 주며 역시 팀 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걸 인정했다. 스탠다드는 PK 지점에서 실수 없이 득점하며 시작했다. 전반 상대 골키퍼에게 영리한 선방을 강요했다. 하지만 쿨루셉스키의 슈팅이 골대에 맞고 나왔을 때 득점했어야 한다. 라며 손흥민에게 평점 7점을 줬다. 대부분의 토트넘 선수들과 같은 무난한 점수였다. 익스프레스와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6점을 매겼다. 익스프레스는 페널티킥을 해치울 수 있는 여유를 유지했다. 페널티 지역 주변에서 뭔가 만들려고 노력했다. 쿨루셉스키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튕겨나온 후 두 번째 골을 넣어야 했지만 크로스바 위로 공을 날려버렸다. 전반에 많은 기회를 잡았고 로마 골키퍼가 또 한 번 멋진 선방을 펼쳤다. 라고 평가했다. 풋볼 런던도 이른 시간 PK로 골키퍼를 잘못된 길로 빠뜨렸다. 그러나 쿨루셉스키가 골대를 강타한 후 흘러나온 공을 놓쳤다. 때때로 위협적이었지만 완전한 리듬은 아니었다. 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대체로 괜찮은 활약을 펼쳤으나 전반 35분 기회를 놓친 게 컸다는 평가다. 2. 너무 이기적이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계약 연장 제한받지 못했다. 폭로한 스타 향의 비난 본물 오른쪽 화살표. 압박에 굴하지 마라. 며 비난 퍼부은 전문가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아르네 슬롯 감독이 부임한 이번 시즌 예상을 깨고 12라운드까지 선두를 질주 중이다. 리버풀은 10승 1무 1패 승점 31점으로 2위 맨시티를 8점 차로 따돌리고 1위에 올라있다. 리버풀의 선전에는 팀의 스트라이커인 모하메드 살라가 있는 덕분이다. 10골을 터뜨리며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에 올라있다. 특히 지난 24일 12라운드로 열린 사우샘프턴전에서 살라는 팀이 1에서 2로 뒤진 후반전에 연속 2골을 넣으며 귀중한 역전승을 일궈냈다. 그런데 살라가 경기 후 가진 인터뷰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전문가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날 살라는
팀에서 아직 재계약 통보를 받지 못했다. 고 폭로한 것이다.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제이미 캐러건은 최근 이기적인 살라를 비난했다고 영국 언론이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리버풀의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가 팀에 새로운 계약을 요구한 후 캐러거가 그를 비난했다고 한다. 살라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리버풀과의 계약이 만료된다. 그렇지만 리버풀의 수뇌부는 아직까지 살라에게 아무런 언지를 주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살라의 미래를 불확실해졌다. 규정에 따라 1월부터는 무료 이적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캐러거가 살라를 비난한 것은 타이밍이다. 특히 리버풀이 새로운 감독인 아르네 슬롯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우승의 야망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만을 위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다. 캐러거가 리버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원클럽맨이기 때문이다. 1988년 리버풀 유스팀에 합류한 후 오직 선수 생활 내내 리버풀에서만 뛰었다. 2013년 은퇴 때까지 500경기 이상 리버풀의 수비수로 활약했다. 캐러거는 지금은 분명히 살라에 대한 가치평가에 큰 차이가 있다. 살라와 그의 에이전트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이 재정적이든 계약 기간이든, 그리고 리버풀이 무엇을 하든 말이다, 라며 리버풀이 아직 계약을 제한하지 않은 이유는 모 살라가 거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협상 중이고, 저는 그들이 중간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밝혔다. 즉 구단은 살라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안을 제시할 것이고 양측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이다. 이어 캐러건은 저는 살라에 매우 실망했다.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가 나왔을 때 말이다. 리버풀은 주중에는 챔피언스 리그 레알 마드리드와 경기를 갖고 주말에는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한다. 지금 리버풀의 상황이 이런데 자신만의 이야기를 꺼냈다고 비난했다. 계속해서 캐러건은 우리 모두는 살라를 알고 있다. 특히 리버풀 지역 기자들도 알고 있겠지만 그가 리버풀에 있는 7년 동안 믹스트존에서 인터뷰를 한 것은 단 2번밖에 없다. 라고 지적했다. 캐러건은 물론 그것은 살라의 권리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괜찮다. 하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며 이번 시즌 리버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 살라의 미래가 아니고 버질 반 다이크의 미래도 아니고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의 미래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리버풀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 어떤 선수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캐러건은 살라가 자신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그의 에이전트가 계속해서 수수께끼 같은 트윗을 올린다면 그것은 이기적이다. 그것은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지 리버풀 구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일갈했다. 한편 데일리스타의 축구 전문 기자도 리버풀은 살라의 계약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레미 크로스는 클럽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라며 살라나 팬들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되며 그냥 그가 떠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